안녕하세요 게임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먹었을 때 파티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을 먹었을 때 파티클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은 파티클 효과를 나타내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코인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소환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환을 하기 위한 파티클 효과를 먼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인 스크립트를 약간 편집을 해서 코인을 먹을 때 그 이펙트를 소환하게끔 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그 파티클 효과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이라키 창에서 우클릭을 해서 create empty 하시고, 그러면은 새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죠. 이름을 코인 이펙트라고 바꿔줄게요. 코인 이펙트라고 바꿔줬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파티클 시스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 맨 위에 코인 이펙트라고 이 현재 게임 오브젝트 이름이 그대로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세부 메뉴들이 뜹니다. 이 파티클 시스템에서는 제공하는 옵션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 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씬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라색이 뻗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파티클을 뿜어내고 있는데, 어떤 파티클 뿜어낼지 아직 안 정해져서 이게 지금 임의로 보라색 사각형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티클을 뿜어낼 것인지 그걸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어떤 파티클을 뿜어낼지 지정을 하는 부분은 여기 맨 아래 렌더러 메뉴에 여기에 material이라는 항목을 가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파티클을 뿜어낼 것인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티클을 어떤 파티클을 뿜어낼지 지정을 할 때는 material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material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티클을 만들어서 마테리얼 만들어서 그 마테리얼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티클을 만들어서 써도 되겠지만은, 사실 그러려면 포토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료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라서 일단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파티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폴트 파티클이라고 있어요. 디폴트 파티클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그 보라색 대신에 이렇게 하얀색 빗무리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얀색 빗무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솔팅 레이어가 있어요. 우리가 스프라이트 할 때랑 똑같이 솔팅 레이어가 있어서 여기도 이펙트는 가급적 앞에 나와서 잘 보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솔팅 레이어를 foreground로 바꿔주고, order in layer는 플레이어 기준으로 해볼까요? 플레이어는 지금 foreground에 10으로 돼 있죠. 플레이어보다 앞에 있는 게 좋을까요? 뒤에 있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플레이어 뒤에 있도록 한 10보다는 작게 그런 9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보다는 뒤로 가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파티클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 테두리들이 쳐져 있어서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캐릭터 앞으로는 하얀색 빗무리가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했던 모습대로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 모드를 잘 보셔야 돼요. 렌더 모드, 여기서 보시면 렌더 모드가 빌보드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거든요. 빌보드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 평면이에요. 만약에 얘를 지금 2D라서 잘 느껴지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얘를 3D로 변경을 해서 이리저리 돌려보더라도 네모가 만약에 이 네모가 공간상에 있다면은 이 회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회전을 하더라도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렌더 모드가 빌보드라서 그런 거예요. 이 화면상의 가상의 평면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파티클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트레치드 빌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트레치드 빌보드는 파티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몇 가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에다가 카메라 스케일에 따라서 스트레치가 얼마나 영향을 받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파티클의 스피드에 따라서 얼마나 이 스트레치가 영향을 받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드 스케일이 좀 크다 그러면은 이 파티클이 속도가 빠른 파티클을 길게, 그리고 속도가 느린 파티클을 짧게 묘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약간 가운데에서 빗무리가 화하게 퍼져나온 듯한 이펙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빌보드로 해볼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다룰 거니까. 자, 빌보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쉐이프를 봐야 돼요. 쉐이프는 이 파티클을 뿜어낼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이 아니라 그냥 원 같죠? 근데 이거 2D 모드를 풀고 3D 모드에서 보시면 이거 원뿔대예요. 이거 원뿔대예요. 이게 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뿔이 아니라 원뿔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앵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을 가지고 이 원뿔대의 윗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으로 주면은 그냥 이제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디우스 값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 띵네스는 이 원뿔을 두 개를 겹쳐서 작은 것 바깥으로 큰 것 안쪽으로만 파티클이 뿜어져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레디우스 띵네스를 이제 1이 아니라 이렇게 주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원뿔이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정신없으니까 잠시 일시 정지를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원뿔 안에 원뿔이 하나 더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 원뿔보단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쪽 원뿔보다는 안쪽으로, 요 사이의 공간으로만 파티클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2D에서 보는 거잖아요. 2D에서 보는 거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2D에서 볼 거면 콘 쓸 필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2D에서 보면은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모든 파티클의 속도를 뭐 가령 5로 고정을 해본다고 할게요. 가령 5로 고정을 해놓고서 이 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바깥쪽 원뿔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건 안쪽 원뿔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무작위로 이제 생성된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 사이 공간을 따라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똑같이 속도가 오더라도 가운데에서 빨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쉐이프를 코온이 아니라 서클로 한다 그러면은 속도를 무작위 랜덤으로 정해야 돼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딱히 상관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여기 콘으로 좀 더 컨트롤하기 좋게 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여기 에미션 메뉴예요. 에미션 메뉴에서는 파티클을 얼마나 뿜어낼지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레이트 오브 타임이 1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초당 10개의 파티클을 뿜어내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코인을 먹을 때 반짝하면서 한 번 뿜어내고 말 그런 효과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오브 타임을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고 이 아래 버스트가 있어요. 버스트는 한 번에 팡 터져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임은 0, 지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연이 있는 것보단 바로 터지는 게 사용하기 쉬우니까 타임이 0으로 해두고, 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로 하면 돼요. 저는 한
20개쯤 해둘게요. 20개쯤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뭐 이런 나머지 값들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여기 기본 메뉴예요. 기본 메뉴에서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 스피드가 있죠. 스타트 스피드라던가 아니면 스타트 라이프 타임 그리고 스타트 사이즈 등등을 조절을 해서 얼마나 오래 이 파티클이 하나가 생성된 게 유지가 될지 이런 것 등등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라이프 타임이 너무 길고 스피드 값이 너무 길면은 지금 코인 하나 먹었는데 지금 이펙트가 화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코인 하나 먹었는데 이런 이펙트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을 좀 줄여서 한 네, 그래서 한 1초 정도 있으면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한 2초 정도로 해볼까요? 2초 정도? 2초 정도. 지금 살짝 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서서히 이제 페이드 되면서 사라지는 효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긴 편으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스피드는 여러분들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5 정도로 그냥 그대로 둬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 사이즈는 지금 살짝 큰 것 같아요. 이펙트가 살짝 큰 것 같아서 한 절반 정도로 한 0.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했고 여기서 만약에 이 파티클들이 좀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비티 모디파이어를 조절하시면 여기 그래비티 모디파이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조절을 하시면 중력을 영향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중력의 값을 1 정도로 하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한 0.1로 줘볼까요? 네. 취향에 따라서 이런 효과들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딱히 볼 것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입맛에 맞게 파티클들의 특수 효과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파티클을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기 컬러 오브 라이프 타임이에요. 컬러 오브 라이프 타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파티클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죠. 여기 보시면 그라디엔트 에디터라는 게 떠요. 이 컬러를 클릭을 하면 그라디엔트 에디터라는 게 뜨는데 보시면 이 하얀색 막대기가 있고 위로 이렇게 책갈피 같은 게 있고 아래로 책갈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는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255, 알파 값이 255면 불투명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알파 값이 255, 불투명하다는 소리인데 끝부분의 알파 값을 0으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자동 재생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점이 추가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내면 점이 사라지고 클릭을 하면 추가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알파 값을 255를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파 값이 완전 불투명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서히 투명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투명해지는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가면 갈수록 색깔이 살짝 희미해지도록 색깔도 바꿔줄게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색깔은 저는 붉은색 계열 좋아하니까 한 주황색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색을 거쳤다가 점차 하얘지면서 사라진 모습으로 설정을 해주면 네, 그러면 뒤에 파티클이 이쁘게 빗무리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컬러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단색보다는 한 2가지 색 이상을 섞어 쓰는 게 좋아요.
단색보단 2가지 색 이상. 이렇게 이웃한 2색 이상을 서로 쓰거나 뭐 보색을 섞어 쓰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괜찮은 색 조합을 찾아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컬러 오브 라이프타임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라이프타임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사이즈 오브 라이프타임 있죠? 여기를 체크해서 활성화해 주시고 여기 아래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를 클릭을 하면 이 아래에 그래프를 에디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조금 키워 볼게요. 보시면 사이즈 오브 라이프타임 지금 시작할 때 0이고 끝에서 1 그러니까 최대 크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것은 이 1이라는 것은 배수예요, 배수. 뭐의 배수냐면은 이 스타트 사이즈 지금 여기서 우리가 0.5로 설정을 해줬죠. 이 스타트 사이즈의 배수예요. 그래서 여기 1로 설정되어 있으면 0.5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2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1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0.25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사이즈를 지금 0.5로 주어 있는데 아무래도 점점 커지는 이펙트보단 점점 작아지는 이펙트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흰색, 회색 선이 보여요. 회색 선이랑 점이 보이는데 이 회색 선이랑 점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아니라 이상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면은 우하향 그래프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왼쪽 위의 점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완만한 우하향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을 추가를 하고 싶다. 편집점을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그래프 상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 기울기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조절을 하고 아니면 이 점을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점을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원하는 대로 에디트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에디트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한번 봅시다. 이 코인 이펙트를 코인 위치에다가 갖다 대주고요. 어차피 코인 먹을 때 생성될 이펙트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고 자, 여기 파티클 이펙트 창이 있어요. 여기서 이 메뉴들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만든 파티클들을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스타트를 눌러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반짝하는 효과를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자식 오브젝트로 또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이름은 플래시로 할까요? 플래시로 하고 컴포넌트 파티클 시스템 추가해주고 아까와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마테리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티클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orting 레이어, foreground, ordered 레이어 아까랑 비슷하게 구워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파티클이 오브젝트보다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브젝트보다 앞에 나오도록 값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쉐이프를 끌게요. 쉐이프를 끌게요. 쉐이프를 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일직선을 그리면서 이게 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3D 상에서 보면 일직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2D에서 보면은 그냥 한 점에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원하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미션에서 rate of time을 0으로 바꿔주고 버스트를 추가를 해서 카운트를 딱 한 개만 추가하도록 해볼게요. 다음에 스타트 사이즈를 여기서 스타트 사이즈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스타트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한 2.5 정도로 줘볼게요. 2.5 너무 큰가? 한 2.2? 2.2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2.2 정도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라이프 타임을 1초 아니 0.5초? 0.5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컬러 오버 라이프 타임을 선택을 해서 컬러를 맨 처음에 투명으로 시작해서 완전 불투명하게 갔다가 다시 투명으로 그러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가운데서 뭔가 번쩍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조금 반짝이는 게 느린 것 같아서 여기서 라이프 타임을 조금 더 줄여두도록 합시다. 한 0.3 정도로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렇게 됐으면은 파티클 시스템이 2개가 됐죠. 둘 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지, 여기 있다. Play on Awake가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또 보시면은 Play on Awake가 기본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나중에 이펙트를 소환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소환을 하고 나서 이 이펙트를 소환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프레임에 파티클 시스템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웨이크라는 게 이 소환되고 나서 그 맨 첫 번째 프레임에 실행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웨이크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환되자마자 바로 이펙트가 재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아니 3개든 4개든 여러 개를 박아 넣어도 어차피 이 소환을 하면은 그 즉시에 모든 파티클 시스템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겠죠. 파티클 시스템을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루핑 옵션을 꺼줘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정도 이제 파티클을 보여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코인 이펙트는 삭제를 할 거거든요. 예. 이미 한 번 이펙트를 보여줬는데 그 이펙트가 계속 씬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소환해서 보여주고 삭제를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일단 루핑을 안 쓸 거니까 불필요한 옵션은 꺼두도록 하고요. 이렇게 파티클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자 이제 이거를 소환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소환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얘를 하이라키 창에 코인 이펙트 있죠? 얘를 이렇게 잡고 프로젝트 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코인 이펙트라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생겨요. 요거는 뭐냐면은 프리팹이라는 거예요. 프리팹이라는 거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에서 파일처럼 이렇게 관리해서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프리팹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쉽게 씬에다가 여러 개를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팹을 이렇게 배치한 프리팹들은 이 원본을 바꾸잖아요. 이 프리팹을 더블 클릭하면은 프리팹을 편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프리팹 화면에서 이렇게 프리팹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씬 안에 있는 지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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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프리팹과 연관된 게임 오브젝트죠. 여기에 전부 다 아까의 그 변경 사항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unpack prefab를 하면은 이제 요거는 프리팹과의 그 연동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여기 에셋 안에 있는 이 코인 이펙트라는 프리팹에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렇게 프리팹을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고 나오면 이 씬에 있는 프리팹을 이제 가지고 만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리팹에서 만약에 이 프리팹을 소환을 했잖아요. 이 녀석을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수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옮기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못 보던 메뉴들이 생겼죠. 이 프리팹 메뉴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오버라이드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던 내용을 여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팹 관련해서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프리팹만 보고서 수정할 게 아니라 여기 씬에 있는 다른 이제 게임 오브젝트들과 같이 보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고 오버라이드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보시면 프리팹 오픈 하고 셀렉트 메뉴들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리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이 녀석은 이제 프리팹을 만드는 데 이제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프리팹을 씬에 소환을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코인 스크립트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어떤 프리팹을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소환을 할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겠죠. 뭘 소환할지를 모르면은 소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public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가리킬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게임 오브젝트랑 똑같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자유형으로 프리팹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blic 게임 오브젝트 이펙트 이렇게 이펙트를 게임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나중에 인스펙터 창에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다음에 onTrigger enter 2D에다가 여기 아래에다가 여기 destroy 게임 오브젝트라는 거는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근데 코인을 삭제하면 그 코인에 붙어 있는 이 컴포넌트도 같이 삭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 디스트로이 행 위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소환하는 함수는 instantiate라는 함수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instantiate 자, 일단 맨 먼저 주어져야 할 게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소환할 거냐를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effect라고 우리가 아까 지정해 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에 어디에다가 소환을 할 거냐 그것도 넣어줘야 돼요. 어디다가 소환을 할 거냐 코인이 있었던 위치에다가 소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이 게임 오브젝트는 이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니까 즉 코인을 말하는 거겠죠. 코인의 트랜스폼의 로컬 포지션 사실 그냥 포지션 써도 되는데 로컬 포지션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쿼터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전각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각은 XYZ축의 회전각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벡터 3차원 벡터로 나타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3개의 축을 가지고 회전값을 나타내면은 짐벌락이라는 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짐벌락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쿼터니언이라는 한국어로는 4원수라고 하는데 이 쿼터니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회전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쿼터니언 우리가 쓸 줄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쿼터니언 이 클래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uaternion.identity라고 있어요. 이 quaternion.identity가 뭐냐면은 그냥 회전각이 000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회전각이 000인 것을 뜻하는 quaternion 을 미리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미리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걸 그냥 가져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quaternion 오일러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일러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x, y, z축 3개의 축을 사용한 회전각 있죠. 3개의 회전각을 사용하던 그 회전 좌표계를 쿼터니언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0,0,0 이렇게 넣으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 0,0,0의 회전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펙트를 자기 자신의 위치에다가 소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요. 저장을 하고 나와줄게요. 코인 아래 보시면은 이펙트 새로 생겼죠? 여기다가 에셋 안에 있는 이 코인 이펙트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게임 오브젝트를 에셋화한 거기 때문에 이 에셋도 게임 오브젝트로 취급이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가서 먹으면 소리도 나고 이펙트도 나죠. 딱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된 모습이에요. 자, 이것으로 코인을 먹을 때 파티클 이펙트를 재생시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 얘기했던 프리팹을 활용을 해서 코인을 프리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